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설문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 질문이 나의 엄마, 아빠 나이는 이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거든요. 왜 빵 터졌냐면은, 본인의 나이를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데, 아, 이 엄마, 아빠 유치원에서는 엄마 나이, 아빠 나이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나이를 생각하고 계시나 싶어서 이렇게 네, 질문을 했는데, 진짜 100% 나요. 본인의 나이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첫 인사를 그렇게 생물학적 나이와 나의 엄마 나이, 아빠 나이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엄마 나이, 아빠 나이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 아윤이 어머니 왜 내가 엄마 나이를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게 아기 태어났을 때 엄마 나이는 0살인 것 같아요. 음, 네, 음, 아, 경험치도 아예 없고 정보도 들어도 음. 사실 인식이 안 될 때라서. 음, 네. 그죠. 어, 그 의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했고, 의준이 엄마도 지금, 의준이 엄마 나이는 6살이지만, 애기 동생 이름은 뭐예요? 의정이요. 의, 정의정. 의정. 의정이는 지금, 그, 만으로 따지면 0세고, 네.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1살인데, 이제 또 의정이는 2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 기에서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내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아이를 바라보면 굉장히 갭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내가 뭘 덜 해주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윤이 엄마의 엄마 나이는 몇 세이실까요? 음, 잘 모르네. 우리 시윤이 엄마의 엄마 나이는 우리 시윤이 기준으로 여섯 네. 살이라고 그냥 아, 하시면 될 네네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 의준이나 아윤이나 시윤이는 생생한 라이브 6살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누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리 재료로 따지면 누가 더 신선할까요? 그 6살이. 누가 더 신선할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애들이 더 싫어. 애들이 더 신선하죠. 의준이 어머니 응. 동의하시나요? 시윤이 엄마는. 네, 저도 그, 애들이. 애들이 더 신선하잖아. 그러면 네네. 우리는 아이한테 오히려 배워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엄마 나이 6살 처음인데 또 신선하지도 않아. 그러면 자세를 늦춰야 돼요. 자세를 내 생물학적 나이를 자꾸 기준으로 대면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가요. 힘들어. 그래서 자세를 딱 낮춰가지고 이 아주 신선한 6살 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가정에서 우리 그 시윤이를 만날 때 엄마가 주로 관찰해서 이렇게 상호작용 해주시는 편이에요. 미리 엄마 머릿속에는 이 말을 해야 될 거다 생각하고 상호작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좀 관찰을 하면서 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윤이 조금, 어머니 놀라는 표정을 방금 지으셨는데, 아윤이 어머니 어, 어떠세요? 우리 아윤이를 볼 때 어떻게 하시는 이제 것 같으세요? 방송이나 이제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저도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앞서고 급해서 애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 잘라먹는 거. 그래서 자르고 얘기하면은 엄마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래 음, 미안해. 막.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마음이 크다라는 게 이제 방금 느끼신 거죠.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엄마는 또 그 말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아이오니는 그걸 또 엄마한테 또 그런 피드백을 해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상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되면. 것 같아. 네. 어, 의준이는 어떤 것 같아? 엄마가 의준이를 바라볼 때 좀 관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관찰은 하는데 음, 막상 참아야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하는데 지금 제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잘 그렇죠. 기다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음, 저도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음, 그래서 지금 의존이도 힘들 거고 저도 좀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엄마들의 그 유년 시절을 생각했을 때, 시윤이 어머니는 몇 세부터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음, 저는 한 초등학교 1학년 이때부터 기억은 나는데, 이제 뜨문뜨문 이제 기억이 나고, 이렇게 막 많이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정서적인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정서적인 느낌은 좀 느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다 바쁘셨어가지고, 음, 이제 뭐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음, 조금 그런 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우리 아윤이 음. 어머니는 나의 유년 시절이 언제부터 기억이 나세요? 저는 유치원 때 엄마랑 뭐 했던 이런 거는 기억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음, 네, 그 그때부터 몇 세였던 것 같아요, 기억상?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게 음, 조금 정확한데 딱 그 유치원 다닐 때 한 6살, 7살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랑 뭐 했는지랑 엄마랑 뭐 했었는지 이런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은 네. 그럼 좋은 기억이에요, 지금? 내가 네. 생각나는 기억들이? 이제 유치원 마치고 오면은 뭐 이제 음, 엄마랑 막 도너츠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음, 그래갖고 음, 이제 마당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골목에 놀다가 이제 음, 씻을 때 되면 씻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안 씻, 음, 난 더 놀고 싶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엄마랑 같이 보낸 시간 뭐 이제 시장 따라가고 이런 거. 예. 그러면 아윤이를 그때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그 다시 되기억했을 때 우리 네. 아윤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이제 잘 정리가 되시겠네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음,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학교 음, 다니면서 엄마가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음, 엄마가 바빠도 제가 이제 엄마 없는 시간이 안 불안했던 게 이제 엄마랑 음, 붙어 있었던 시간 때문이라는 약간 그런 믿음 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음, 아기 낳고 하면서 일을 간뒀는데 음, 이제 마음은 그렇게 계속 태생했는데 생각보다 음. 약간 지금 거의 방임하는 수준으로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옳은가 막 약간 그런 예. 이럴 거면 굳이 안 해. 그럴 거면 직장을 그냥 그대로 다닐 건 생각도 있으세요. 그게 나을 그렇게 막 차이 없었겠다 싶기도 하고, 지금 어차피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있긴 같이 있는데, 음, 뭔가 내가 같이 막 뭘 놀아주고 보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음, 데리고만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음, 이게 왠지 내가 엄마한테 어릴 때 받았던 거 대비해서 반도 못 음, 해주는 그런 느낌, 예. 음,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아윤이 어머니 말씀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지금, 우리 시윤이, 아윤이, 의준이의 기억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러면 우리 의준이 어머니 이야기 듣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의준이 어머니는 나의 유년 시절을 기억하면 언제가 기억나세요? 가장 기본 생각나는 거는 한 6살, 7살 때부터 생각이 나요. 어떤 기억들이 생각나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부모님이랑 뭐 정서적 교류를 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저는 조부모님이랑 같이 좀 있어가지고, 조부모님이랑 같이 정서적 교류한 거는 생각이 나고요.
그 정도? 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교류했던 기억들. 네. 그러면 보통 내가 몇 살 때쯤, 6살, 7살 때 어떤 뭘 했던 구체적인 기억은 아닌데, 그냥 그때 그 느낌적인 것만 기억이 나시는 그냥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이 나긴 해요. 막 음, 동생들이랑 이렇게 놀았고, 뭐 어떻게 음, 뭐 지냈고, 이런 것들 생각이 음, 나요. 음. 자, 제가 왜 우리 엄마들의 유년 시절을 여쭤봤냐 하면은,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엄마 나이가 6살이다 보니 지금 이때 굉장히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펼쳐놓고 본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20살 때 사회적 어떤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를 두고 나 6살 때는 뭘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아, 정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5살에서 6살 됐기 때문에 내가 엄마로서 뭘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뒤쫓아가는 느낌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치만 우리 아윤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우리 시윤이가 20살이 되었으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우리 의준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의준이는 어떤 모습으로 독립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을까? 그러면 6살 때는 나는 뭘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가면 굉장히 템포가 느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은데 의준이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시윤이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윤이 어머니는 어떠세요? 네, 제가 핸드폰만 내려도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의준이가 2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의 그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음, 좀, 꿈꾸 그름이 본인이 음, 분명해질 수 있는 생각이 좀 컸으면 좋겠고, 음, 좀, 정하고, 음. 좀 독립적으로 내면이 강한 아이로 오케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를 어디에다가 육아 수첩이나 어디다 딱 적어 놓으세요. 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갈 때 준비물이 있었죠. 다, 네. 매일매일. 엄마, 아빠 유치원 지금 수업 들어오시면서 어떤 준비물 챙겨 오셨어요? 종이랑 펜을 가지고는 왔는데, 음. 제가 준비물 공지를 안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유치원을 위한 노트를 한 권씩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노트.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앞에 엄마, 아빠 유치원 이렇게 적어 놓고 본인의 이름도 적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펜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수업이 단기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아, 지속적으로 계속 5월, 6월, 7월 그리고 또 2학기 여름방학 지나고 계속 진행되고 우리 아,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진행될 거라서 이 노트가 나중에 20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노트가 될 수 있게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래서 음, 맨 앞에 방금 우리 의준이 어머니 말씀하셨던 거 우리 의준이가 20살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를 맨 앞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 시윤이 어머니 그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또 생각 정리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윤이는 네. 20살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수윤이는 그냥 저 20살 되면 이제 글쎄요, 좀 아직 생각 정리가 잘 안 돼. 그러면 오늘 수업 네, 마치시고 한번 생각을 네, 정리하셔서 네, 노트 앞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6살 때 나는 시윤이에게 뭘 도와줘야 되지? 근데 이게 도와주는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신선한 6살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우리 아윤이 어머니 이제 우리 아윤이 20살 때 우리 아윤이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는 자기가 행복하고 뭐야지? 꼭 좋아하는 일을 찾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찾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 꼭 직업이 아니라도 그냥 하루에 자기 한 가지라도 자기가 행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를, 그러면, 네, 어, 그러면 심플해지네요. 우리 네, 아윤이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어머니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를 맞아요. 네, 하면 굉장히 맞아요. 심플해지잖아요. 복잡하지 그러네요. 않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19세 12월 31일부터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방금 우리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신 게. 음, 지금부터 내가 우리 아이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토양을 가꾸듯이 도와주셔야 된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를 독립 개체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아윤이 어머니?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음, 그냥 전 제 기준에서 처음부터 그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애가 커서 제 의견과 달리 가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게 키우자. 이것도 어차피 자기 합리화인데,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매달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키워야 걔가 음, 나중에 뭘 자기가 하겠다고 해도 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너가 책임지고 너랑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내가 너무 내 뜻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내가 짜주지 않은 루트로 살아야 이제 나도 편하고 나도 매달린 게 없으니까 예, 이제 그만큼 기대하는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해도 뭐 자기 좋으면 됐지. 예, 그래서 음, 남한테 이제 피해만 안 주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다. 그냥 약간 요런 음. 걸로 해서 예. 그래서 아윤이는 사실 거진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크고 있어요. 아, 그렇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윤이 어머니 아직 생각 정리는 이렇게 못 되셨다, 아직 안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제 아마 네. 차츰차츰 어머니가 그걸 화두를 띄워놓고 시윤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띄워놓고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윤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뭘 해줘야 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음, 조금 지금은 근데 좀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음, 집에서. 음, 이제 뭐, 음, 이제 위험한 행동이나, 음. 이제 뭐, 무슨 행동을 할 때, 이제 음,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음, 이제 근데 좀 더 이제 먼저 미리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음. 참 그게 좋은데 이제 조금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불안인 것 같아요? 걱정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이제 뭐 다칠까 봐 이제 뭐 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제 음, 뭐 이제 안 된다 못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음. 것 그러면 그 시윤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을 직접 들려준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윤아 엄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위험할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가 불편할까 봐 또 신경 쓰이긴 한데 엄마 마음이 그래라고 이렇게 시윤이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은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음, 그럴까 봐 엄마가 이제 그 못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는 지훈이가 하긴 하는데, 음, 이제 좀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를 보면 이제 또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돌아서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계속 못하게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으로 어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려면 시윤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보면 그 음,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궁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런데 엄마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내가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했어. 시윤아, 너가 다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아서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 엄마들이 엄마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말하냐고. 엄마 몇 번을 이야기해야지 알아듣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이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때는 우리가 엄마 지금 우리 의정이가 8개월인데 엄마라는 말을 의준이 어머니께서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이랬어. 엄마가 맘마 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10,000번 이상 들어야지만 아이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카운팅을 내가 10,000번을 했다만 카운팅 하시면 돼요. 음, 어, 내가 2번 이야기했네? 내가 3번 이야기했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 우리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6살 때 기억이 나요? 이러면 뜨문뜨문 기억나기도 하고, 엄마랑, 우리 아윤이 엄마는 주체적인 엄마랑 어떤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냥 일상에서 사사로운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 6세 때의 뇌에 발달되는 이 유아기 때의 뇌 발달은 여기 뒤에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이렇게 한번 목덜미를 한번 우리 뒷골 땡긴다 할 때 뒷골이 어딘지를 한번 딱 만져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편도라는 게 있어요. 이 음, 편도라는 게 있는데 이 편도라는 것에 정서적인 관계,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께서 갑자기 막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 아니면 나 스스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막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 때 막 불안해지고 이러면 이성적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팍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편도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때 그렇게 행동. 그래서 전전두엽이 활동을 그냥 아예 정지가 돼버리고 그냥 본능적인 이 액션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기 때는 여기 편도체의 정서적인 영역이 잘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게 불안정해지면 아까 20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때도 굉장히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에 편도체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까 언제가 기억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편도체 옆에 해마라는 게 있는데 그 해마의 경험을 내가 뭘 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윤이 어머니는 아마 그 시기에 그 엄마와의 관계가 정서적인 이 편도체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6세 때 내가 구체적인 경험을 했던 게 해마에 잘 저장되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가 담임 선생님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내 마음 바탕에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부터 체크하시라고.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엇을 많이 해주려고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내 마음은 지금 뭐지부터 체크하시고 그 다음 걸 하시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험의 공간으로 오늘 했던 활동들이 저장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참 중요한 게
이 정서적인 이 엄마가, 6살 이 엄마가 항상 우왕좌왕 거잖아. 왜 처음이니까 이제 5월밖에 안 됐는데, 뭘 다 알겠어, 6살을. 그래서 항상 우왕좌왕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오늘 정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시윤이, 아윤이, 의준이를 먼저 살펴볼 게 아니라, 눈 떠서 아침에, 나는 오늘 아침에 어떤 기분이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시윤이 어머니 아침에 어떤 기분이셨어요? 눈 떴을 때? 피- 피곤한, 피곤한 상태. 피곤한 상태? 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으세요? 거의 이제 잠을 푹 못 자긴 하는데 애들이랑 이제 같이 자서 음, 거의 이제 잠을 푹 못 자서 거의 매일이 좀 피곤한 상태. 음. 네. 그러면 낮에 약간의 수면을 좀, 수면이 필요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 네, 근데 또 일을 할 때도 있어서, 음. 네, 근데 이제 또 그냥 피곤한 상태로 또 일하고, 이제 또 와서 이제 육아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피곤함이 잠재되어 있으시구나.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아이에게, 우리 시윤이에게 이렇게 항상성 유지된 그 정서적인 그 어떤 상호작용이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오락가락 이제 좀 음, 편차가 심한 것 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거는,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런 거. 어, 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면 나를 보기보다는 아이를 막 보거든요. 음. 어, 제일 약한 곳을 먼저 봐요.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한없이 좋아 보이다가 똑같은 음. 행동을 해도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거울에 비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한없이 막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연이 어머니 오늘 아침에는 어떤 컨디션이었을까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라서 엄청 좋아. 왜요? 음. 다 등원하는 날이어가지고, 다 출근하고, 다 등원하고, 이제 4시간이다. 음. 엄청 즐거워. 음. 그럼 들어오시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저 밖에 동네 산책하고 왔어요. 산책 음. 하셨어요? 그럼 네. 아침 식사는 뭘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은 근데 아직 못 먹었어요. 원래 갔다 와서 먹는데, 또 오늘 요거 수업 수업하신다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끝나고 막, 바쁘시겠다. 군것질은 했어요. 그러세요? 우리 여준이 어머니 오늘 아침에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아침 컨디션, 어, 조금 긴장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애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음,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한 30분 정도 수업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뜨문뜨문 얼굴 비치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을 어떤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시윤이 어머니? 나의 정서 상태.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늘 아이가 다녀오면 내가 뭘 해주지? 뭘 이렇게 해줄까를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오늘 충전을 잘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나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내가 충전이 덜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긴급 수혈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먹는다든지 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한 2, 30분 동안 한다든지, 그게 긴급 수혈이에요. 우리 아연이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아침에 보내면 바로 나. 항상 충전하시네요, 그러면? 네, 저 어, 다른 집안일보다 일단 저부터. 챙겨야 되니까. 네.
너무 잘하시고 계셔요. 시윤이 어머니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밖에 나가는 거. 밖에 밖에 나가는 거 나가는 좋아해서. 거. 네. 아, 그러면 주로 어디 가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혼자 뭐 음, 이렇게 좀 걸어 다니거나 뭐 음,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좀 좋더라고. 음.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새로운 걸 또 네.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럼 반드시 우리 아이들 오기 전에는 그 수혈이 필요하시겠네요. 네. 그래야 환기가 되니까, 그죠? 우리 음. 어준이 어머니는 뭐 좋아하세요? 저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요. 아, 바깥에 그러면 우리 나가야지. 응. 의정이를 잠시 맡기고 이럴 때가 있나요? 아니요, 잘 없어요. 없어서 항상 음, 데리고 나가요. 아, 음. 유모차 태워서? 네. 그래도 뭐 이제 유모차 안정감 있게 탈 수 있는 개월수가 됐으니까, 오늘 그럼 이 수업 마치고 나중에 햇볕 너무 뜨겁지 않을 때 또 다녀오실 생각인가요? 아, 네. 저도 아침에 산책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산책 갔다 아, 왔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거가 우선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의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나 없나를 항상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는 내가 항상성 유지되는 어떤 이런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이 서론이 좀 많이 길어져서 오늘 일단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걸 가지고 한번 발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 영유아 건강검진 할 때 다 설문하잖아요. 그죠? 체크 다 하시죠? 네. 네. 그러면 뭐 주관적이시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발달되어 가고 있네를 본인들이 엄마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이 신선한 6세 우리 아이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오늘은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신체 발달을 보면 이렇게 향상된 조증 및 균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향상된 조증 및 균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소풍을 다녀오면서 어, 저도 이제 원래 25년을 유치원 현장에 있다가 작년 한 해 안식년을 하고 올해 여기에 다시 왔는데, 1년을 쉬었더니 아이들에 대한 감각이 약간 떨어졌다라는 걸 느꼈던 게 아이들을 약간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치원 그 소풍을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미리 걱정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라는 거. 이거 활동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구나를 약간 간과했던 시간을 했던 걸 알아차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풍을 다녀오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을 굉장히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체 제어 능력 향상 이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움직임이 더욱 유연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니 우리가 이번에 그 체육 활동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축구 활동도 하고 그냥 체육 활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시켜줘야지만 그게 대해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세 운동 능력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민첩성 향상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민첩성이 향상이 되나라고 했을 때, 옷 입기, 옷 벗기, 양치질, 뭐, 식기 사용과 같은 자기 관리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가정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윤이는 옷을 나는 내일 무슨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옷을 챙겨 입는 거 누가 해요? 옷을 고르는 건 주로 아윤이가 고르고요. 근데 입는 거는 한 반은 제가 입혀주고 반은 아윤이가 입고. 그러니까 아, 기분이 조금 안 좋은 날은, 기분 좋은 날은 자기가 막 이렇게 챙겨 입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이제 저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뭐 음. 이제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냥 불만하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입혀주는, 네. 자, 그러면 그 엄마의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아이오닉의 컨디션이 좋아지게끔 도와주시면 그냥 이거는 다 해결되겠네요. 아, 근데 그 아윤이의 기분은 제가 웃고 있다고 해결되진 않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조금 피임이 네,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런 것들은 그릇 정리는 누가 해요? 그래서 그릇 정리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시키려고 해서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어디 올려놔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기분 좋은 날은 네 하고 올려놓고, 이제 안 하고 싶은 날은 안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해줘. 뭐 안 하고 싶어. 안 할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방금 엄마의 말 속에 시키려고 하면 이 말이 아,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스스로 해야 시키는 되는 게 건데. 아니라 맞아. 제안하는 거죠. 이게 너가 먹은 이 그릇은 누가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아윤이 먹은 것은 아윤이가 치워. 이거는 엄마가 그냥 명령하는 거고 아윤이가 음, 먹은 그릇은 이 그릇의 주인은 아윤인데 이건 누가 치우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면 아윤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봐야 되겠어요. 행동을 바꾸는 거는 엄마라는 말이 나오게끔 10,000번 해야 된다, 행동이 바뀐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몸에 사리가 나와도 똑같은 말로 똑같은 템포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런 작업들이 미세 운동 능력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 아이가 6세가 되면 이제 혼자 씻기, 양치질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의 신체 발달이 곧 뇌 발달과 연결되니까 내가 무슨 아이에게 어떤 활동을 많이 시켜서 뇌 발달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상생활 영역, 몬테소리 교구가 거의 일상생활 영역 교구잖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게 비싼 교구를 안 써도 내가 가정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윤이는 어때요? 옷 입기 이런 것들은 옷을 고르고 내일 내가 뭘 입을 거다. 누가 주도하는 것 같으세요? 시윤이는 옷 입기는 이제 뭐 혼자서 거의 주로 하는 편이고, 음, 이제 옷 뭐 고르는 거는 고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챙겨줄 때도 있고, 음, 그리고 양치질이나 샤워는 이제 먼저 자기가 먼저 하고 스스로 하거든요. 음. 하고 이제 마무리는 제가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끝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와,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오늘은 배우셨잖아. 이게 신체 네. 발달에서 미세 운동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네. 자, 그러면 식기사용 같은 거는 어때요? 밥 먹고 나면 우리 시윤이 그릇은 어떻게 정리해요? 슈니가 혼자서 이제 혼자서 먹을 때는 이제 다 먹고 이제 그 싱크대로 그릇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것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들고 올 때도 있고 그냥 제가 치울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연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시라고. 네. 시윤이 엄마가 모방해서 한번 우리 시윤이한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시키는 거 아니고, 이제는. 저요? 어. 시윤이 엄마가 아, 시윤이한테 그릇을 치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제안을 해본. 음.
음. 그러면 말로써 우리 아까 아윤이 어머니께 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윤이 어머니께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아윤이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아, 뭐, 아윤이 먹은 거 누가 정리할까? 뭐, 이렇게 누가 한번 정리하면 할까요? 좋을까? 누가 정리하면 좋을까? 네. 자, 누가 정리하면 좋을까? 정리할까도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네가 먹은 거 네가 정리해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음, 누가 그래서 정리하면 좋을까? 네. 그러니까 신선하다 그랬잖아. 이 6살 아이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거 누가 정리하든지 엄마 잘 몰라. 그럼 누가 정리하면 좋을까? 이런 음,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죠? 자, 시윤이 네. 어머니 큐 네. 들어갑니다. 시훈아, 이거 밥 다 먹은 거 누가 정리하면 좋을까?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의준이는 보통 옷을 챙기고, 내일 입을 옷을 챙기고, 옷을 입고, 이런 거는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편이세요? 옷은 제가 골라서 꺼내놓으면 유준이가 아침에 입거든요. 근데 음, 아침에 애가 그 약간 멍을 많이 때려가지고 음, 유준아 빨리 해라, 유준아 빨리 음, 해라 이거를 이제 한 음, 20번 이야기하면 이제 저도 음, 아침부터 이렇게 이게 음. 차가지고 좋게 가는 날도 있고 저도 제 감정에 더 앞서가지고 애를 닥달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안 좋게 보내는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거실에 큰 숫자가 보이는 시계가 있으실까요? 네, 그 시간 타이머를 설정해서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시간이 줄어드는 시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아, 시간이 아,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 시간 안에 우리 밥 먹고 나가야 돼. 이거를 다 알려줘도 느긋해요, 요즘이. 느긋해서 저만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저도 음, 아침에 AI의 기분을 좋게 맞춰주려면은 제가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음, 또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습관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의준이한테 계속 음, 다 맡기면은 아침에 자꾸 저만 이렇게 게이지가 음. 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세팅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의준이가 옷 입는 거는 그 다음이고, 시간을 엄마가 세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이 이렇게 시간이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런 뭐 타이머 생각 안 하고 만약에 그 시계가 있으면 큰 바늘이 만약에 10회까지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의준이가 시계를 보고, 너가 생각해서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의준이 어때? 괜찮겠어? 이렇게 일단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떤 날은 될 거고 어떤 날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진행하시지 말고 음, 그것만 계속 반복인 거예요. 맘버. 일단, 반복이에요. 음, 왜냐면은 그 한 패턴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니까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타이머도 봐야 되지, 옷도 입어야 되지, 시간 맞춰서 음, 나가야 되지. 그래서 아이가 시간을 인식하는 것부터 의준이는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량을 알게 되는 거죠. 음. 이게 나중에 초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어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는 실황에 대해서 우리 의준이가 이해할 때까지만 계속 반복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 근데 다음, 그 타이머가 이렇게 시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볼 때도 이만큼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렇게 정해도 이제 약간 눈도 깜빡 안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 돼버려가지고, 정하는 걸 누가 정하세요? 만약에 뭐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거면은 의준이가 정해요. 정하는데, 이제 음, 아침 같은 경우는 전에 제한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의준이가, 얼마 동안에 의준이가 해볼래? 이렇게 제한은 해보진 못했는데, 음, 네, 뭐, 놀이를,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한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시간을 정하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놀이에서는 그렇는데 아침에는 그렇게 세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준이가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인식을 못한다면 의준이가 이렇게 시량을 정하고 인식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 를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비너스반에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의준이랑 이야기 나눴던 게 있었거든요. 네. 지호가 블럭을 노는데 혼자 놀고 싶은데 의준이가 같이 놀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 오늘은 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해봐 의준이한테 그랬더니 다시 의준이가 저에게 왔더라고요. 저는 지호랑 놀고 싶은데 어, 지호가 같이 안 놀아줘서 속상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지호 마음이 어땠던 것 같아? 혼자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하니까 갸우뚱갸우뚱해서 오늘 선생님한테 지호가 혼자 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 그러면 오늘은 지호 마음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으니 오늘 의준이가 놀고 싶은 블럭 가지고 놀이 할까 하니까 끄덕끄덕 하고 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또 본인들이 이해하고 행동을 해요. 음, 근데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하죠. 사이좋게 놀아야지. 음, 근데 아이가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러면 그게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 상황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사나 부모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자꾸 보지.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 그렇지만 6세는 협동놀이가 구체적으로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요. 왜? 자기 놀이를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이게 해소가 돼. 해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협동놀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놀이를 관찰할 때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 아이가 어떤 놀이에 집중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럼 그 놀이가 협동놀이를 할 만한 놀이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놀이를 하고 싶은 건지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신체 발달의 미세운동 능력에서 민첩성 향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봤는데 항상 스텝 바이 스텝을 생각하셔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은 한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그걸 한꺼번에 다 완성시킬 것이라는 욕심을 버리세요. 첫 번째 단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엄마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만 번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의준이는 지금 옷 입기를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량에 대해서 엄마랑 이 지금 자꾸 힘겨루기 하는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항상성 유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의준이는 어떤 옷을 입고 가는 날이야? 물어보고 옷을 챙기게끔. 아윤이랑 시윤이는 내일 우리 아윤이는 시윤이는 어떤 옷을 입고 가는 날이야를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입고 넣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다가 세팅해 놓을 수 있게. 항상 6세쯤 되면 아이의 옷, 그 겉옷, 그 다음에 속옷, 양말 이런 거는 비슷한 공간에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 옷은 저 방에 있고 이거는 저기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헷갈리겠죠. 그래서 공간 식별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나가면 6월에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마칠 건데요. 아윤이 어머니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 아빠 유치원 첫 시간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어, 이제 말을
이렇게 듣는 거랑 제가 뭐라고, 아까 전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야, 아유나 먹은 거 누가 할까랑 누가 정리하면 좋을까랑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게 근데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게 안 돼서 약간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개씩만 바꿔도 1년 뒤에 엄청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시윤이 어머니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엄마 아빠 유치원 시간 어떠셨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저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또 음, 막상 이제 항상 현실에 집에서 갇히면, 생활하다 보면 음, 네, 또 음, 그걸 망각하고 맞아. 네, 음, 그렇게 하는데 음, 음, 좀 더 이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그 시윤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잘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저 그래서 많이 안 받아요. 한 3일만 약발이 생기면 된다. 이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네. 다음 달에는 한 4일 정도 유지될 음, 거고, 또 그 네. 다음 달에는 한 일주일 유지될 거고, 음,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요. 음. 아이랑 같이. 네, 우리 여준이 어머니 오늘 엄마 아빠 유치원 첫 시간 어떠셨을까요? 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음. 오면은 빨리 적용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우리가 만약에 목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막 뚜두둑 뚜두둑 하면서 막 뼈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금방 또 다시 제자리로 습관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습관을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을.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유치원을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노트 준비하시고, 펜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유치원을 운영할 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20살이 되어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다시 그걸 도와드려요. 그래서 한 번 시작된 인연은 계속 지속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 유치원의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엄마 아빠 유치원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다음에 우리 의준이 키우고 또 의정이 키울 때도 도움 받으실 거고 또 초등학교 가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을 다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항상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익숙해질 수 있게끔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제 신청 나가면, 6월 달 신청 나가면 또 신청하셔서 함께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